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 심재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화두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일 겁니다.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잡기 위한 대책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놨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큰데요. 요즘 TV 화면을 통해 비춰지는 대형 아파트들은 가격만큼이나 고급스럽고 쾌적해 보입니다. 이런 TV 화면을 통해 보면 오래전에 지어진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일반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좁고 불편하고 허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6,600여 단지나 된다고 합니다. 세대수로 보면 300만 7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자니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규제가 있어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 권리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그 합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의해 소규모 공공주택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이필근 경기도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의원, 네, 지난 2018년에 이 의원께서 경기도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우리 주변에는 크고 화려한 아파트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웃의 열악한 소규모 주택 거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의 경우 4, 50년 전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요. 이들 아파트에 가보면 정말 오래되어 담장이 허물어지거나 옹벽에 금이가 있거나 하는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쾌적함과는 좀 멀다 싶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발의 의원의 설명이옵니다. 그럼 조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발의자인 이 의원의 말대로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공주택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에서 정의한 대로 행정관청의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나오는데요. 경기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행정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 항에는 이 지원 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 대목과 제3항 주민은 지원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사업 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마음에 쏙 듭니다.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민관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것인데요. 제4절을 보면 이 지원계획 수립 규정이 나옵니다. 경기도지사는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경기도 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그건 재정상 혹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5조에는 그 지원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단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완공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됩니다. 당연히 무허가 주택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집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인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담장이나 가로등, 보완등, 옥상, 어린이 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지원 대상도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곧 정비될 곳에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자신이 살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시장 군수가 검토해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또다시 확인해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제를 위반한 경우 혹은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러한 경우는 이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벌금이라도 무겁게 부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난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모두 140동의 소규모 공공주택에서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이 방송 이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지역사회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이 사회는 부정과 비리 등으로 분열되고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해 주민이 모두 잘 사는 지방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